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지요. 특히 70세 이후에 접어들면 몸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발걸음이 가볍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나도 나이 들었으니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내야지 라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 마음과 습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70세 이후에도 충분히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70대인데도 어떤 분은 여전히 씩씩하게 산책을 다니고 취미 활동을 즐기며 사람들과 활발하게 지냅니다. 반면 어떤 분은 집안에만 계시면서 점점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이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게 바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위험하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수마을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바치를 하거나 장을 보러 걸어 다니고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몸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올해로 82세이신데 여전히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르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그런데 이 힘듦이 내 몸을 살려. 사실 그 말씀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조금 아픈 그 과정이 오히려 근육과 심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몸을 꾸준히 움직이니까 할아버지는 지금도 친구들과 장기도 두고 손주들과도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집에만 계시지는 않나요? 날씨가 좋다면 10분만이라도 집 앞을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이웃과 인사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70세 이후에도 활기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배움과 취미를 즐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싶은 마음, 무언가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느낄 때 활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배우려는 마음을 닫아버리면 금세 마음이 늙고 몸도 따라 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즐거워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전시회에 작품을 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피아노냐 하고 주변에서 웃었지만 본인은 즐겁게 배우면 매일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에 마음이 설레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손가락도 더 건강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미소가 늘어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글쓰기, 노래, 악기, 그림, 혹은 새로운 언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내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산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기쁨과 의미를 더하는 것입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새로운 배움과 취미를 즐기는 이 두 가지 방법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남은 세 가지 방법을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10분 산책을 나가보시거나 책상 앞에 앉아 오래 미뤄두었던 글씨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내일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새로운 배움과 취미를 즐기는 것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이후에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셨나요? 만약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을 해보셨거나 책상 앞에 앉아 오래 미뤄두었던 글을 한 줄이라도 써보셨다면 그것이 바로 활기찬 인생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교류와 나눔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떠나가다 보니 마음이 허전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대화와 교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기분도 밝아지게 하지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동네 경로당을 매일 찾으십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간단한 놀이도 하시지요. 할머니는 여기 오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고 집에 돌아가도 마음이 든든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혼자 집에만 계실 때보다 얼굴빛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활기차게 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기운을 되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친구와의 연락이 뜸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오랫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지? 라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이웃과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웃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마음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어가면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들 하지요. 스트레스와 걱정이 쌓이면 몸도 약해지고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긍정적이면 몸도 강해집니다. 저는 예전에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이셨는데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며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같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늘 좋은 기운을 주셨습니다. 의사들도 긍정적인 마음이 면역력과 장수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작은 일에도 자주 속상해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한 끼 식사, 이웃의 미소, 이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어느 80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종이에 오늘 내가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밥을 먹은 것,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본 것.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서 그분은 늘 밝고 기운차게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활력 있는 노년을 만드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하루의 끝에서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나? 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나아가 몸까지 젊게 만드는 힘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5가지 방법 중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사람들과 교류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모두 다 큰돈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5번째 방법을 함께 나누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일을 더 활기차게 맞이할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새로운 배움과 취미를 즐기며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혹시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셨나요? 아마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몸도 더 편안해졌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을 나누면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 5번째 방법은 바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이 더 자주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끝났고 자녀들도 다 성장에 떠났고 몸도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다 보니 어떤 분들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듯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야말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는 이키가이, 생키가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살아가는 보람, 즉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라는 뜻이지요. 어떤 이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이키가이가 되고 어떤 이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매일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단순한 습관에서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은퇴한 뒤 한동안 무기력에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잠깐 돕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그 뒤로는 매주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셨고 덕분에 삶이 다시 활기를 찾으셨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화분 하나를 키우고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5가지 방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는 것. 이 5가지는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내일을 달라지게 하고 여러분을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꼭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걷기 시작한 10분 이내일은 20분이 되고 오늘 배운 작은 취미가 내일은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가 쌓여 내일의 행복을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한다. 나는 손주와 함께 글씨를 쓰며 보람을 느낀다. 나는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보며 살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하시길, 그리고 70세 이후에도 늘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